자, 다음 사연은요. 정말 큰 용기를 갖고 찾아오신 가족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범해 보이지만 평범하지 못한 가족 얘기를 처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실종 아동 가족입니다. 엄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항상 울면서 방송에 출연하셨었습니다. 18년 전부터 항상 수많은 카메라가 불쌍하게 보는 우리 가족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아파만 했던 세월에 대해 위로받고 더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병들어 있던 우리 가족들 앞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디 계신지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앞에 안녕하세요.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이게 마음 아픈 사연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제가 좀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오늘 정말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따님이시죠? 따님께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였고 지금부터 18년 전인데 제 여동생이 있는데 제가 중1 때. 네. 그때 동생이 그러면은 몇 살이었나요? 동생이 2살 어려요. 그러면 중학생이니까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네. 근데 그날도 되게 사이좋게 놀고 저는 학원을 가고 엄마 아빠는 일하러 가셨어요. 동생이 학원을 갔다 왔는데 없어서 엄마한테 얘가 집에 없다. 근데 놀러 갔겠지. 당연히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부모님이 퇴근하고 오실 때까지 애가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파출소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제 기억에는 주말이어서 지금은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한 기억이 있거든요. 2006년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양산 여학생 실종 사건인데요. 네. 결국 부모들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동네와 뒷산을 샅샅이 찾아 나섰지만 아이들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 아들, 딸이라 생각하시고 좀 제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18년 정도가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데 진짜 지옥 같았다는 말밖에 못할 것 같아. 세상에서 제일 큰 아픔이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어린 때 부모님을 지켜보고 있는 제 마음이 힘들다는 티를 절대 낼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 분위기와 환경과 그 모든 상황이
저희가 잘못 케어해서 생긴 죄인처럼 비춰지니까 그래서 그냥 거의 10년은 거의 지옥처럼 지냈던 것 같고. 이제 저희 아이들은 커서 없어졌기 때문에 뭐 매스컴을 본다. 요즘에는 뭐 유튜브나 뭐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방송이 되어 있으면. 그런데도 이렇다 할 소식이 없고 전화도 없는 거 보면은 저희가 그런 게 너무너무 지금 시대에 그걸 못한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많이 아프죠. 그땐 제가 아이를 잃어버리고 제가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 얘까지 돌볼 그렇게 틈이 없었어요. 사실은 이제 작은 아이를 찾으러 막 다니느라고 서울에서 이제 뭐 비슷한 아이가 있다 이러면 밤차 타고라도 올라와야 되니까 오면 이제 얘 혼자 집에 이제 얘도 아이잖아요. 그 당시에 얘 혼자 이제 밤을 지새고 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정말 그런데 이제 정말 이 아이도 많이 아팠거든요. 자식을 키워보면 부모님들 다 아시겠지만 자식이 감기만 들어도 가슴이 아픈데 벌떡벌떡 일어나갖고 엄마 나 죽고 싶어 이럴 때는 정말 가슴이 메어져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이 죽자고 한 적도 몇 번 있어요. 정말로. 우리 같이 죽자. 이렇게 힘든데 살아서 뭐 하겠냐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엄마 내가 여기 신청했다고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내가 참 많이 힘들었는데 김창원 교수님 그 강의를 듣고 내가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내가 우리 딸도 이렇게 누군가의 말을 듣고 힘이 생길 때가 있구나 하면서 정말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강의를 듣고 하니까 조금 많이 위로가 됩니다. 사실은요. 사실 김창호 교수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이런 얘기를 친구들한테 하거나 하면 오히려 제가 더 티를 낼 수가 없어. 불편할까봐. 상대방이 불편할까봐 동생 뭐 여자친구 생겼어? 이런 식으로 저가 아무렇지 않게 대하려고 해서 상대방의 불편한 거를 편하게 해주는 게 습관이 되더라고. 남들이랑 얘기할 때. 근데 김창호 선생님 똑같이 상대방의 불편감이 안 느껴지게 어떨 때는 되게 유머러스하게 풀어내주시는 게 이런 가정사가 있는 친구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고 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뵙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 처음에 이제 이렇게 강연이나 콘서트를 하러 딱 올 때 우리의 서로 얘기가 더 깊어지고 더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얘기를 할 때 이제 선생님 같은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와요. 그러면 그때 그 전에는 난 되게 강연도 잘하고 또 재밌게도 하네 이런 생각이 막 들다가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한없는 무기력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무기력한 거죠. 내가 이렇게 뭘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이런데 엄마는 엄마대로,
내 아이를 잃어버린 거에 대한 거. 근데 어느 날 10년이 지나 보니 그 예민한 시기에 내 또 다른 아이가 숨도 못 쉬고 말도 못 하고 이렇게 됐네. 근데 또 딸은 엄마가 너무너무 힘들 테니까 내가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내가 힘들어도 힘든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왜? 너무 큰 일이 터졌으니까. 근데 오히려 이제 따님분이 이렇게 한없는 무기력함과 슬픔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걸 오히려 이제 생각하게 되셨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축하드리고. 근데 따님이 강연을 더 먼저 보신 거예요? 네. 언제부터 보셨어요? 20대 중반 때부터 본 거. 20대 중반? 네. 그러면 10년 됐어요? 아니. 7년 정도. 7년? 6, 7년 정도. 60. 또 그 사이에 3년을 깎네요. 네, 또 예민하죠. 또 이게 3년.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강연 들으면서? 다들 사연 없는 집 없고 사연 없는 사람 없는데 꼭 나만 힘들다고 또 나만 붙잡고 있기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더라고. 어느 순간부터. 나를 갉아먹고 나를 병들게 하는 건 나 자신인데 그냥 내 생각을 바꾸자. 그러면서 이제 좀 엄마랑 나랑 힘을 내서 지금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 인생을 조금 더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그럼 살아야지. 살아야죠. 그러면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동생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때로는 또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먼저 내 주변 사람을 떠난다면 난 주변 사람에게 무엇을 바랄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잊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나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제가 죽었는데 TVN에서 다른 강사님 쇼를 일주일 만에 만들어. 그러면 전 하늘에 가서 TVN을 저주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빨리 잊어? 그게 섭섭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나를 애도하면서 슬퍼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날 찾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세서 그들의 삶이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 동생을 우린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기억할 수 있냐? 이 동생을 우리가 잃어버린 게 너무나 용광로 같이 온도가 세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동생을 마음에, 딸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의도적으로 더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 그러니까 정신으로 절대 정신이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몸을 써야 돼. 저도 그래서 신경정신과 다니면서 운동치료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저 요즘에 6시나 5시 반에 일어나요. 거의. 그러면 이제 날 풀려가지고 아줌마들 나와서 막 자기 배때기도 치고 계시고 막 이거 막 나무에다가 막 긁고 막 용접하는 모자 쓰셔가지고. 그거 알죠? 시원해 등치만. 그래요? 근데 나무를 왜 이렇게 괴롭히시는 거예요? 나무 기를 받는 거래요. 아, 그 기반. 그럼 나무는 뒤지겠죠. 아줌마가 나무 기 다 가져가면 그것도 처음에는 저 왜 저런 거 하나 그러다가 저도 어느 순간에 뒤로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아, 내가 생각이 너무 많구나. 그리고 지금 두 분이 다 이렇게 웃으신다고요. 어떤 제가 뭐라고 딱 할 때 웃죠. 그러면 이런 거를 정기적으로 듣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또 이런 마음이 있다고요.
웃고 이런 생각을 해. 에이씨, 동생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여기서 웃어도 돼? 내가 이런 옷 입어도 돼? 우리 동생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난 옷도 화려한 거 안 입을 거야. 가방도 봉지로 들고 다닐 거야, 나 진짜. 시계도 나 해시계로 볼 거야, 나 진짜. 난 행복하면 안 돼. 내가 고통스러워야 내 마음의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어. 그걸 우리는 막 10년, 지금 20년 가까이 어쩌면 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제가 따님의 대원자라면 아이는 원치 않을 거다. 엄마, 나 기억하려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엄마 돌아가시는 날까지 엄마 마음에 나 품을 수 있으니까 엄마 그렇게 해줘. 언니도 그렇게 해줘. 그리고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 핸드폰 갖고 오셔서 저희 한번 사진 한번 같이 찍으시죠. 야, 좋습니다. 아유, 이럴 수가. 네, 다 여기 서시고 어머니도. 여러분, 우리 어머니하고 따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찍겠습니다. 자, 어머니 저기 보세요. 이제 하나, 둘, 셋.